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수해 규모가 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피해 접수 결과 공공시설 150억 원, 사유시설 244억 원 규모입니다.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오는 24일 이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을 경제와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수해 규모가 4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접수 결과를 보면 공공시설 150억 원, 사유시설 244억 원 규모인데요.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오는 24일 이후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근 폭우로 익산에서 막대한 지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재난관리정보 시스템 피해 접수를 마감한 결과 13,794건에 394억 3천만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공공시설이 94건에 150억 100만 원, 사유시설이 13,700건에 244억 2,900만 원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삼북천 등 소하천 시설 피해가 4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지방하천 19건, 산사태 18건, 문화재 파손 4건, 체육시설 파손 3건 등입니다. 사유시설을 보면 농작물 피해가 전체의 82%인 11,315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이어 상가 침수가 1,115건, 주택 침수가 881건, 자동차와 공장 침수가 455건,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가 13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익산 피해 규모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 피해액 기준 80억 원보다 4배가 많습니다. 앞서 정원윤 익산시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행안위가 피해 현장을 찾았을 때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지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포함에 해당 안 되는 곳은 재난지원금인데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보증 받으려면 특별 재난지원으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익산의 수해 접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은 오는 24일까지 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방침입니다. 정부 조사를 거쳐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시설 복구 비용과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8일부터 4일간 망선면이 424mm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 익산. 올여름 폭우 피해액이 지난해 피해액 250억 원을 훌쩍 넘어선 만큼 수속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항구적인 재해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학교 58곳에 복구비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예비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폭우 피해를 입은 58개 학교의 시설 복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담장이 무너지거나 교실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후 지난 주말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익산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명입니다. 이 중 열탈진이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으며 독거노인과 야외 근로자, 논밭 작업자 등이 걸리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군산 3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보상금과 기금을 편취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군산 어운동 마을에 추진되는 3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보상금과 전력기금을 편취하기 위해 공모한 13명을 입건하고 주도한 50대 주민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1년 동안 주민 명의를 도용해 신청서를 위조한 뒤 보상금과 주민참여 배당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태양광 사업비 4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 영유아 학교 6곳이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영유아 학교 6곳을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학교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26년부터 영유아 학교를 전면 도입합니다. 군산 비흥도 군부대 부지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착공 기한이 지난 5월 12일이었지만 민간 대행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4만 8천 제곱미터의 비흥도 군부대 부지는 산단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3,400억 원을 들여 호텔과 오피스텔 등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가 확대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까지의 영아에게 지원되는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이 기존 250원에서 4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16,089명입니다. 한편 3살부터 5살까지인 어린이집 유아의 급식비와 간식비는 1,000원으로 확대돼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산 동고등학교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군산 동고 등 도내 7곳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고에는 5년 동안 매년 2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추가 투입됩니다. 동고는 군산대와 손잡고 에너지 신산업 인재 양성을 특화 모델로 삼았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되지 않아 도내에서의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동물병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익산 지역 동물병원 평균 초진료는 23,411원, 재진료는 11,25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쌉니다. 군산은 초진료 1,838원, 재진료 9,35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에서 초진료가 가장 저렴한 남원은 7,750원, 재진료는 정읍이 6,717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군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월 민생투어를 처음 시작한 뒤 10번째로 군산을 찾은 건데요. 김 지사는 새만금을 경제와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새만금 메가시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22일 군산을 방문한 김관영 지사.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군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할권 문제는 법적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메가시티와 별개의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할권 문제는 지자체의 법상 나와 있는 권한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에 분쟁하고 또 미래를 나가고자 하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드는 문제는 좀 분리해서 해보자. 도민과의 대화에서는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며 새만금의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십자형 도로 완성과 공항,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은 기업 유치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광활한 땅이 있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넘어 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강점이라고 꼽았습니다. 갑자기 2차 전지 기업들이 확 들어오면서 분양이 되니까 작년 11월 달로 땅이 없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라는 게 한번 오기 시작하니까 막 와요. 러시가 일어나는데 지금 줄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원래 2년 뒤에 매립 시작하기로 한 거를 땡겨가지고 작년 11월에 총리님 모시고 다시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열심히 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됩니다. 산업용지도 늘려야 돼요.
김 지사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관광 특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고군산군도와 새만금을 잇는 관광 벨트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지사는 시민들이 요구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내부도로 확장과 수제맥주 산업화, K-팝 국제학교 군산 유치에도 힘을 실겠다고 답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한병도 의원이 지방소멸기금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오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소멸기금 정부 출연금은 연간 1조 원에서 2배인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복권수익금 의무 배분 대상에 지방소멸기금이 추가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외에 10년간 한시적 운용 규정이 없어지고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최영환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사청문 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인사특위는 26일 증인 등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연 뒤 다음 달 5일 인사청문을 열 전망입니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6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군산 지역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변경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때 운행이 줄었던 옥서 문화마을 방면 등 6개 노선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또 군산역 종점지를 금강 미래체험관 노회 주차장으로 임시 변경합니다. 주요 응답형 행복 콜버스와 시내버스가 중복으로 운행되고 있는 인피면, 서수면, 대야면은 일부 구간에 대한 노선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산시가 올 상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항만해양과장의 이유정, 문화예술과장의 김형옥, 체육진흥과장의 정용남, 자원순환과장의 안현종 등 사무관 7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노남섭, 하수과장 직무대리 이승재 등 8명이 승진 의결됐습니다.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에도 사료 구매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상반기 1,517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487억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히 사료비 상승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지원금의 68%인 332억 원이 우선 배정됩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입니다. 군산 지곡동 일대에 오수 맨홀 펌프장 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곡동 일대는 아파트 건립이 활발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오수 맨홀 펌프장 1개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지곡동 일대는 아파트 개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맨홀 펌프장 2곳이 확충되며 사업비는 민간 개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등을 뽑는 전북 순회 경선이 익산에서 열립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오후 4시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전북 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는 김두관, 김지수, 이재명 등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위원은 김병주, 전현희,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정봉주, 강선우, 민영배 등 8명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124만여 명 중 전북은 3번째로 많은 12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뤄진 김관영 지사의 발언을 두고 완주 군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완주 군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 완주군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는 즉시 사과하고 공약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직접 방문해
반대 의사를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는 2026년까지 대산면 수덕리 일대 16헥타르터에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조성해 농업 법인 등에 분양하고 인근의 가공유통 혁신단지와 실증 원예단지, 주거시설 등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농산명 산업지구로 지정받아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한준호 국회의원이 고향인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와 김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인연을 강조하며 민주당 대통령을 세우고 말겠다는 결기로 민주와 민생이 꼽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언론개혁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 광역관리특별법 혜택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인구 100만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을 기해 정읍과 김제에 폭염경보를, 익산과 군산 등 12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체감기온이 33도 이상 오를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 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송풍과 분무장치 등을 가동해 온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내일부터 나흘 동안 군산 해수면이 7.37m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 군산 내항과 소룡포구를 비롯한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예정입니다. 또 장마로 인한 금강 하구둑 방류 확대와 겹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200여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191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는 40대 이하 청년층에서 7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임대사업자 부도나 담보신탁 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의 A초등학교는 최근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군산교육청은 1차 조사를 마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해지면 중대 사안으로 분류해 가해 학생에 대한 재처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피해 학생들의 진술만 있고 정황은 경찰 수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다양한 보석 예술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테마가 있는 공간 계절색 특별전에는 8만 1000캐럿의 천연 루비와 만프레드 빌드와 김민석 작가의 보석 작품 등 36점이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천연 루비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채굴됐으며 무게 16.2kg에 감정가는 240억 원입니다. 홍콩과 가나, 기니 등 외국 청년들이 익산을 찾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외국 청년 댄스팀 80여 명이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 문화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했으며 대회에 앞서 고술학과 교도소 세트장, 국립익산박물관 등을 방문했습니다. 식품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메가7의 기능성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바이오텍과 함께 연구해온 오메가7 성분이 식약처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텍은 앞으로 6년간 오메가7의 제조와 판매 권리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네팔 외국인 축구대회가 팔봉동 한솔공원 축구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익산시 가족센터 내 네팔 자조 모임인 네이클로버와 익산시 가족센터가 함께 스포츠를 통해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역 간 친선 교류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0개 팀 200여 명이 참가해 상호 간의 기량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전북건설지사가 익산시 함라면 행정복지센터에 수해복구를 위한 200만 원 상당의 양수기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양수기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체력증진교실이 시민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여름 특별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특별반은 8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열리는데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진행되고 각 반별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군산 체력인증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24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최고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